오늘 오전 시카고를 비롯한 미 전역의 AT&T, T-Mobile, 버라이즌 고객들이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휴대폰 사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12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로 12,000달러 이하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상환을 한 경우 남은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게 돼 15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승객 202명을 태우고 어제 오전 뉴저지 뉴워크 국제공항을 이륙해 로스앤젤레스로 가던 유나이티드 항공 1533편이 폭탄 위협으로 오전 7시 오헤어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프리스커 주지사가 어제 일리노이주의 2025년도 재정 예산안 발표에서 균형 잡힌 예산 집행 유지를 약속했는데요. 망명 이민자들을 적시해 임시보호소에서 영구적인 거주지 정착을 돕는데 1억 8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골프 시즌의 비공식 개막을 알리는 제39회 시카고 골프쇼가 이번 주말 개최됩니다. 이 시즌 개막을 기다리는 수천 명의 골퍼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플로리다 해변에 파놓은 모래구덩이가 무너지면서 7살 소녀가 숨지고 아이의 9살 오빠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청이 법무, 교육, 분석, 경찰관 복지 및 정책팀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민간 직책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공공안전국이 이번 채용을 지원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미시간주에서 2살 배기 아기가 실수로 아빠의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중태에 빠진 사건으로 아빠가 기소돼 법정에 섰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한 남성이 정부 경매 사이트를 해킹해 낙찰가를 조작했는데요. 차량 등을 품목당 $1에 구매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도시바 브랜드의 노트북 어댑터가 화재나 화상 위험성이 제기돼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시카고를 비롯한 미 전역의 AT&T, T-Mobile, 버라이즌 고객들이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휴대폰 사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은 직접 사용자 피드백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상태 보고서를 집계해 서비스 중단을 모니터링하는 웹사이트 다운디텍터.com에서 추적했습니다. AT&T 사용자가 가장 많은 장애를 보고했으며 다운디텍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오전 7시 13분 현재 총 5만 1,0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T&T 사용자가 가장 많은 장애를 보고했으며 다운디텍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오전 7시 13분 현재 총 5만 1,0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한 이 웹사이트에는 버라이즌과 티모빌 모두에서 3,800건 이상의 서비스 중단에 대한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정전은 시카고를 포함해 대부분 필라델피아와 브루클린, 휴스턴, 뉴욕, 달라스, 로스앤젤레스, 스포케인, 산라몬에 영향을 미쳤으며 서비스 중단의 원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버라이즌과 티모빌, AT&T의 담당자는 이 상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통신사의 즉각적인 대응이 없어 고객들은 서비스 중단과 해결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백악관이 어제 12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12,000달러 이하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상환을 한 경우 남은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게 돼 15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백악관은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자 390만 명에게 다양한 조치를 통해 1,380억 달러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제시했고 부임 이후 역점을 두고 공약 이행을 추진해왔죠. 앞서 대법원은 학자금 채무 면제 정책에 대해 행정부 권한 받기라고 판결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세이브라는 새 구제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출 탕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승객 202명을 태우고 어제 오전 6시 5분 뉴저지 뉴워크 국제공항을 이륙해 로스앤젤레스로 가던 유나이티드 항공 1533편이 폭탄 위협으로 오전 7시 44분 오헤어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은 즉각 대피했으며 FBI 시카고 지부는 수색 결과 공공안전이나 시설 자체에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화장실에서 비행기가 폭발할 것이라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CBS 시카고는 폭탄을 탐지하던 K9이 의심스러운 가방 한 개를 발견했고 이를 옮기기 위해 로봇이 배치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그 가방을 위탁한 승객을 신문했는데요. 당시 승객들은 모든 짐을 기내에 남겨둔 채 비행기를 떠나 대피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 승객은 안내방송으로 2시간 뒤 우리가 시카고에 비상 착륙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며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고 착륙했을 때 누군가가 화장실 거울에 폭탄이 있다는 글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해당 비행기는 다시 승객들을 태우고 오후 2시 30분경 오헤어 공항을 이륙해 목적지로 떠났는데요. FBI는 이 사건으로 구금된 사람이 있는지 비행기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골프 시즌의 비공식 개막을 알리는 제39회 시카고 골프쇼가 이번 주말 개최됩니다. 시즌 개막을 기다리는 수천 명의 골퍼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골프협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이달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로즈몬트의 도널드 스티븐슨 컨벤션 센터에서 일반에 공개됩니다. 일리노이 주니어 골프협회 회원은 2024년에 등록한 경우 이벤트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요. 시카고 골프쇼에서는 무료 골프 라운드, 무료 레슨이 가능하고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새 클럽을 시타할 수 있습니다. 티켓 가격은 성인 경우 금요일 $7,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2입니다. 플로리다 해변에 파놓은 모래구덩이가 무너지면서 7살 소녀가 숨지고 아이의 9살 오빠가 다쳤습니다. 어제 MBC 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로더데일 바이더시 해변에서 놀던 인디애나주의 7세 소녀 슬로안 매팅리가 9살 매덕스와 함께 모래구덩이에 매몰됐습니다. 함께 모래장난을 하던 남매는 구덩이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모래사장에 파묻혔는데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아이들을 구하려 했지만 아이들은 점점 더 가라앉기만 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모래가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지대를 설치하고 아이들을 약 5피트 깊이의 구멍에서 파냈는데요. 매독스는 무사히 빠져나왔으나 매독스 아래에 깔렸던 슬로아는 숨을 쉬지 않은 상태로 발견돼 결국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시청 직원들은 해변에 인명구조원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구덩이에 빠진 뒤 구조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뒤 인명구조협회는 모래구덩이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지역의 해변 순찰을 늘리고 비상 대응 훈련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한편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할 때에는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청이 법무, 교육, 분석, 경찰관 복지 및 정책팀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민간 직책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공공안전국이 이번 채용을 지원합니다. 현재 시카고 경찰이 모집 중인 민간 직책은 변호사와 교육 책임자, 보조금 연구 전문가, 주요 운용 분석가, 경찰 정신건강 임상의, 연구 정책 분석 등입니다. 부문별 다수 인원을 모집하는 만큼 한인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상세 채용 안내 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먼저 변호사 부문입니다. 복잡한 소송을 처리하고 소환장 등 공식적인 정보 요청에 추가로 대응할 변호사 9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원 마감은 이달 28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교육 책임자 부문입니다. 동의 명령에 부합하는 새로운 유망한 관행에 대해 부서원들을 교육할 여러 사람을 채용합니다. 법 집행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 지원이 가능한데요. 2024년 4월 16일까지 지원하면 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연구 전문가입니다. 미 공공안전관리국에서는 공공안전 보조금 포트폴리오 관리를 지원할 2명의 전문가를 채용합니다. 지원 마감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책임 운영 분석가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운영을 개선할 13명의 분석가를 채용합니다. 지원 마감은 3월 12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경찰 정신건강 임상의입니다.
부서원에게 지원을 제공할 임상의사 3명을 채용하는데요. 지원 마감은 2월 23일까지입니다. 연구 및 정책 분석가 CPD입니다. 공공안전 분야의 유망한 관행에 부합하고 CPD의 동의법령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연구할 5명의 분석가를 채용합니다. 3월 1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의 도래가 법 집행과 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온 법무부가 관련 사안을 전담할 최고 AI 책임자란 직책을 신설했는데요. 어제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조너선 메이어 프린스턴대 교수를 최고 과학기술 고문 겸 최고 AI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밝힙니다. 메이어 교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원 재임 당시 그의 기술 고문을 맡았고 연방통신위원회에서도 일한 적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는데요. 메이어 교수는 법 집행 및 인권 담당 당국자들로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를 이끌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당국자들에게 AI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술을 수사와 형사 기소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AI 이용의 윤리적 쟁점 등과 관련한 사항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시간주에서 2살 배기 아기가 실수로 아빠의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중태에 빠진 사건으로 아빠가 기소돼 법정에 섰는데요. 어제 AP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주 플린트시에 사는 마이클 툴버트는 1급 아동학대, 미시간주 총기보관법 위반 등 9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일 기소사실 인정 신문 절차를 밟았습니다. 기소사실 인정신문은 미 형법상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려주고 기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피고인에게 신문하는 과정인데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무죄 주장 등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툴버트의 2살 배기 딸은 지난 14일 집에서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쐈습니다. 딸은 사건 이후 툴버트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중태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툴버트 집의 침실에서 사건에 쓰인 리볼버 권총과 반자동 권총 등 총기 2자루를 찾아냈습니다. 2자루 모두 안전장치가 해제된 채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으며 권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금고나 총기 잠금 장치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툴버트는 과거 여러 차례의 총기, 약물 관련 유죄 판결로 총기 탄약 소유가 금지된 상태였으나 이를 어기고 총기 탄약을 보유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툴버트는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상습범으로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 1급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도 종신형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도시바 브랜드의 노트북 에이스 어댑터가 화재나 화상 위험성이 제기돼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도시바는 일부 노트북과 함께 판매된 어댑터의 플러그에서 과열과 화재, 녹아내림 현상이 670여 건 보고되고 43명이 화상을 입었다며 관련 제품 1,550만 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도시바 노트북에 포함된 에이스 어댑터와 개별적으로 판매된 에이스 어댑터 가운데 날짜 코드가 2008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표시된 제품입니다. 도시바 노트북의 미주 판매법인인 다이나북 아메리카는 소비자들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무료 교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한 남성이 정부 경매 사이트를 해킹해 낙찰가를 조작해 차량 등을 품목당 $1에 구매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어제 NBC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NBC에 따르면 에반 제임스 커커는 2019년 연방 총무청이 주최한 온라인 경매에서 차량과 보석류 등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경매는 압수 물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주최됐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그는 당초 품목의 적절한 가격으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액을 지불하기 전에 사이트를 해킹해 낙찰가를 $1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그가 2019년 1월 31일에서 3월 21일 사이 정부 사이트에서 사취한 금액이 $15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가 구입한 품목은 총 19개입니다. 그는 8개의 계좌와 잔액이 거의 없는 직불카드를 범죄에 사용했는데요. 그는 지난해 3월 이와 관련된 3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1일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MBC는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용의자는 불구속 입건됐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 푸어 글로벌 레이팅은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6월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S&P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 연준이 오는 6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에서 5.5%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뒤 연내 모두 0.75%포인트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첫 기준금리 인하 후 3분기 중 0.25%포인트, 4분기 중 0.2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모두 3차례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한편 금리 선물 시장은 6월 첫 금리 인하 개시 후 연내 모두 1%포인트 인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소득 대비 세계에서 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는 한국이며 다음은 중국이라는 중국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CNN 방송에 따르면 베이징 인구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화인구연구소가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에서 18세까지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비용은 1인당 GDP 대비 7.79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어 중국에서 양육비용은 1인당 GDP 대비 6.3배로 74,800달러 정도 들었는데요. 한국, 중국에 이어 이탈리아가 6.28배, 영국이 5.25배, 뉴질랜드가 4.55배로 조사되고 일본이 4.26배, 미국이 4.11배, 독일이 3.64배로 그 뒤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출산 의향은 세계에서 거의 최저 수준으로 출생 인구 붕괴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는데요.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한국에서보다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 씨의 송환 결정은 권 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고 해외 도피 시작부터 따지면 22개월 만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권 씨가 미국에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에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권 씨의 변호인 측은 거듭 한국 송환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코를 심하게 골고 자면서 간헐적으로 호흡이 끊기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예방에 채식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호주 플린더스 대학 의대 수면 건강연구소의 요하네스 멜라쿠 교수 연구팀은 식습관과 수면 무호흡증 사이의 연관성을 먼저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은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채식의 강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강도가 낮은 채식을 하는 그룹보다 수면 무호흡증을 겪는 경우 19% 정도 적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식으로 볼 수 있는 식사를 섭취한 그룹은 수면 무호흡증을 겪는 경우가 적었지만 채식하면서도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많이 먹는 그룹은 이런 식품을 적게 먹는 그룹보다 수면 무호흡증을 겪는 경우가 22% 많았습니다. 건전한 채식은 주로 통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 콩류, 차, 커피로 구성된 식단이고 건전하지 못한 채식은 정제된 곡물, 가당 음료, 단 음식, 짠 음식, 디저트 등이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시카고일원의 오늘 오전 일부 지역에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오후 들어 인해 맑게 개일 것으로 예보됩니다. 어제 60도에 육박한 포근함은 잠시 잦아들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50% 찬스의 눈 소식도 전해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7도, 밤 최저 41도. 금요일은 내일 낮 최고 기온 45도, 밤 최저 25도까지 떨어집니다. 당분간 쌀쌀한 날씨 이어지다 다음 주 초반 다시 60도 중반대 온화한 날씨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46도, 습도는 70%, 바람은 북풍이 6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